여러분 혹시 매일 건강을 위해 과일 드시나요? 바나나도 먹고 포도도 먹고 몸에 좋다는 과일은 다 드시죠?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60살 이후에는 어떤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70세 되신 분이 매일 바나나를 드시다가 심장이 멈을 뻔했어요. 68세 되신 분은 포도를 좋아하시다가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고요. 75세 되신 분은 감을 드시다가 장이 막혀서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열심히 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60살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와 꼭 먹어야 하는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인데 저한테는 더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60살 이후에는 바나나가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되신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어요. 한 개씩 6개월 동안요. 처음엔 변비가 좋아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식은땀도 나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렸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이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피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6.5였어요. 정상은 3.5에서 5.5 사이거든요. 칼륨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요.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420mg이나 들어있어요. 젊을 때는 신장이 이걸 잘 걸러내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칼륨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의 전기 신호가 이상해져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분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치료를 받고 살아나셨는데 사흘간 입원하면서 칼륨을 낮추는 치료를 받으셨어요. 퇴원할 때 제가 바나나는 절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당분이에요. 바나나는 달잖아요? 바나나 한 개에 당분이 20g이나 들어있어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120에서 2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당뇨를 악화시켜요. 65세 되신 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어요. 에너지를 내려고요. 그런데 점점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약을 늘려야 했어요. 바나나를 끊었더니 혈당이 안정됐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0 미만으로 떨어졌죠. 게다가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경련이 생기고 피로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바나나를 먹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아파서 깨시는 분들 계시죠? 바나나 때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요. 하지만 60살 이후에는 위험해요. 68세 되신 분은 포도를 좋아하셨어요. 여름만 되면 하루에 한 송이씩 드셨어요. 달콤하고 맛있으니까요. 처음 2년은 괜찮았대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여름 갑자기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신장에 돌이 가득했어요. 신장 결석이었죠. 크기가 5mm나 되는 돌이 요관을 막고 있었어요. 그분은 응급으로 시술을 받아서 돌을 깨뜨려야 했어요. 엄청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죠.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돼요. 한 번 생기면 재발률이 80%나 돼요. 그분도 2년 후에 또 생겨서 또 시술을 받으셨어요.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당분이에요. 포도 100g에 당분이 16g이나 들어있어요. 포도 한 송이가 보통 300g 정도 되니까 48g의 당을 먹는 거예요. 사탕 12개를 먹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어서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한국당뇨병학회에서 5년 동안 2,000명을 추적 조사했대요. 포도를 자주 먹는 사람이 당뇨 발생률이 2.8배나 높았어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포도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71세 되신 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포도를 좋아하셨어요. 여름에 하루에 한 송이씩 드셨는데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포도를 끊었더니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포도가 약과 상호작용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맛있죠? 손주들이 사다 주시면 기분 좋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60살 이후에는 정말 위험해요. 72세 되신 분은 손주가 사다 준 망고를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씩 드셨어요. 맛있으니까 계속 드신 거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가려워서 긁었더니 더 심해졌어요. 숨쉬기도 조금 힘들어지고 목이 부은 것 같았어요. 급히 응급실에 오셨어요.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온나무에 있는 그 성분이에요.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예민해져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피부 발진, 가려움, 입술 부종,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분은 응급실에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나아지셨는데 한동안 온몸이 가렵고 힘들었대요. 다시는 망고를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당분이에요. 망고 하나에 당분이 45g이나 들어있어요. 콜라 한 캔보다 많아요. 혈당 지수도 80으로 아주 높아요. 먹으면 혈당이 폭등해요. 70세 되신 분은 당뇨약을 드시는데 망고를 좋아하셨어요. 주말마다 하나씩 드셨는데 점점 혈당 조절이 안 됐어요. 약을 늘려도 소용없었고요. 망고를 끊었더니 혈당이 안정됐어요. 당화혈색소가 8에서 6.5로 떨어졌죠. 게다가 망고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요.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너무 강해져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망고는 칼로리도 높아요. 하나에 200칼로리예요. 자주 드시면 뱃살이 늘어나요. 복부 비만이 생기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죠. 망고 먹고 배가 나오신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번째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은 감입니다. 홍시나 곶감도 마찬가지예요. 감이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C가 많고 달콤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75세 되신 분은 시골에서 올라온 곶감을 일주일 동안 매일 3개씩 드셨어요.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더래요. 그런데 닷새째 되던 날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고 토하고 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배를 만져보니 딱딱하게 뭉쳐 있었어요. 급히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장이 막혔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 장 안에 큰 덩어리가 보였어요. 위석이라고 하는데요. 감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서 만들어진 단단한 덩어리예요. 이게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을 막은 거죠. 그분은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개복수술로 장을 열어서 덩어리를 제거했어요. 수술 후에도 한 달 가까이 입원하셨어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떫은 맛을 내는 건데요. 위산과 만나면 응고돼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면 더 위험해요. 위가 비어있으면 탄닌 농도가 높아져서 위석이 더 잘 생겨요. 곶감은 생감보다 탄닌이 3배나 많아요. 더 위험한 거죠. 68세 되신 분도 홍시를 좋아하셨는데 아침 공복에 드셨대요. 석 달 후에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돼서 내시경을 했더니 위 안에 작은 위석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약으로 녹이는 치료를 받으셨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감의 또 다른 문제는 당분이에요. 감 하나에 당분이 25g이나 들어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곶감은 더 심해요. 당분이 3배나 높거든요. 곶감 3개면 당분 75g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감은 변비도 일으켜요. 탄닌이 장을 수축시켜서 변이 딱딱해지고 안 나와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를 방해하고 독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반대로 60살 이후 꼭 먹어야 하는 과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작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당분이 낮다는 거예요. 100g에 10g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보라색을 내는 건데요. 뇌를 보호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16만 명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대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두세 번 먹으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40%나 줄어든다고 해요. 제가 만난 67세 되신 분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셨어요. 방금 한 말을 까먹고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도 헷갈린다고요. 제가 블루베리를 매일 한 줌씩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기억력 검사 점수가 28에서 35로 올라갔어요. 본인도 머리가 맑아지고 이름이 잘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드시고 있어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늦춰줘요. 암도 예방해요. 미국 암연구소에서 블루베리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블루베리는 혈압도 낮춰줘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이 안정되는 거죠. 73세 되신 분은 혈압이 150이었는데 블루베리를 석 달 드셨더니 130으로 떨어졌어요.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 50g 정도 드시면 돼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영양이 거의 똑같고 오히려 저렴하거든요.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로 꼭 먹어야 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완벽한 과일이에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해요. 이게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실제로 사과를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요. 빵만 먹으면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는데 사과와 함께 먹으면 140 정도만 올라가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변비도 해결해줘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이 부드럽게 나와요. 또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소화가 잘 되게 해요. 72세 되신 분은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사과 반 개씩 드셨더니 일주일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변을 보시게 됐어요.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게 염증을 줄여줘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관절염도 완화시켜요.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요. 70세 되신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내려갔거든요. 제가 매일 사과 반 개씩 껍질째 드시라고 했더니 석 달 후에 수치가 200으로 내려갔어요. 6개월 후에는 180까지 떨어졌죠.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사과는 뇌 건강에도 좋아요.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늘려서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사과는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영양분이 많거든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이나 점심 후에 드시면 좋아요. 저녁에는 피하세요. 세 번째로 꼭 먹어야 하는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과일이에요.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00g에 0.7g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최고예요.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아보카도에는 좋은 기름이 가득해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올리브유에 있는 그 좋은 기름이에요.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요.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해요. 71세 되신 분은 심근경색을 한번 겪으셨어요. 그 후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했는데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드셨더니 혈관이 깨끗해졌어요. 1년 후에 혈관 검사를 했더니 막혔던 부분이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보카도에는 레시틴도 들어있어요. 이게 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거든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줘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68세 되신 분은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어요. 신문을 읽기가 힘들고 TV 자막도 잘 안 보인다고요. 제가 아보카도를 권했더니 석 달 후에 시력이 좋아지셨어요. 아보카도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을 보호한 거예요. 황반변성을 예방해 주거든요.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칼로리가 좀 높거든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돼요. 간장이나 소금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있어요. 점심때 드시면 포만감이 있어서 간식을 덜 드시게 돼요. 네 번째로 꼭 먹어야 하는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에요.
정말 건강에 좋아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빨간색을 내는 건데요. 암을 예방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4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대요. 토마토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35%, 유방암과 자궁암 위험이 20%나 줄어든다고 해요.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도 최고예요.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뇌졸중을 예방해요. 혈압도 낮춰주고요. 73세 되신 분은 혈압이 160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내려갔거든요. 제가 토마토를 매일 2개씩 드시라고 했더니 석 달 후에 혈압이 140으로 내려갔어요. 6개월 후에는 130까지 떨어졌죠.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토마토의 당분은 낮아요. 100g에 4g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요.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더 좋아요.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드시면 좋아요. 올리브유와 함께 볶으면 흡수율이 4배나 높아져요.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해요. 방울토마토도 좋아요. 이제 이 좋은 과일들이 여러분의 실제 건강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본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먼저 뱃살 때문에 고민이시죠? 67세 되신 분은 뱃살이 심해서 허리둘레가 95cm였어요. 바나나랑 포도를 끊고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로 바꿨더니 석 달 만에 88cm로 줄었어요. 옷이 헐렁해져서 새로 사셔야 했대요. 왜냐하면 나쁜 과일의 높은 당분이 뱃살을 만드는데 좋은 과일은 당분이 낮고 좋은 지방이 있어서 오히려 뱃살을 태우거든요. 혈압 때문에 걱정이시죠? 72세 되신 분은 혈압이 165였어요. 약을 2가지나 드셨는데도 잘 안 내려갔어요. 포도랑 망고를 끊고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매일 드셨더니 석 달 만에 140으로 떨어졌어요. 의사가 약을 하나 줄여줬대요. 6개월 후에는 130까지 내려가서 약을 한 알만 드시게 됐어요. 토마토의 칼륨과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이 내려간 거예요. 혈당 때문에 고민이시죠? 68세 되신 분은 공복 혈당이 160이었어요. 당뇨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됐어요. 바나나와 감을 끊고 사과와 아보카도로 바꿨더니 한 달 만에 130으로 떨어졌어요. 석 달 후에는 110까지 내려갔죠. 당화혈색소도 8.5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시죠? 70세 되신 분은 피부에 노인성 반점이 많고 주름도 깊었어요. 좋은 과일을 6개월 드셨더니 피부가 환해지고 반점이 옅어졌어요. 손주가 외할머니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대요. 블루베리와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젊게 만든 거예요. 노화가 걱정이시죠? 75세 되신 분은 기력이 없고 자꾸 넘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좋은 과일을 1년 드셨더니 걸음걸이가 씩씩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실제로 노화 지표 검사를 했더니 생체 나이가 70세로 나왔대요. 5살이나 젊어진 거죠. 이제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점심 후에도 괜찮고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고 살이 쪄요. 둘째, 양이 중요해요. 하루에 200g 이내로 드세요.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토마토 2개, 블루베리 50g 정도예요. 이 중에서 2~3가지만 고르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해로워요. 셋째, 약 복용 시간을 피하세요. 과일이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약 먹기 전후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꼭 지키세요. 넷째,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지 마세요. 과일의 산이 우유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돼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어요. 따로따로 드세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드시면 과일의 섬유질이 잘 작용해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섯째, 과일 일기를 쓰세요. 어떤 과일을 먹었는지,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소화는 잘 됐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기록하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찾을 수 있어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올바른 과일 선택이 생명을 구한다는 겁니다. 나쁜 과일을 피하고 좋은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인데 저한테는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쁜 과일은 피하시고 좋은 과일로 건강 지키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